그 프로그래밍이라는 과정이 있잖아요. 아까 전에 예제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봤는데 선생님이 일단은 설명을 드릴 때 뭐냐면 파이썬이라고 하는 그 명령어, 파이썬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자기소개를 출력하는 것을 한번 지금 해봤어요. 우리가 이름과 나이를 각 변수명에 대입을 해서 우리가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는 프로그램도 이제 인풋이라는 함수 사용해서 개발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먼저 우리가 아까 이전에 해본 거는 뭐냐면 우리가 name이라고 하는 변수와 ag라고 하는 변수, 각각의 변수가 달라요. 이 변수명을 설정해가지고 name이라고 하는 것과 age이라고 하는 변수명을 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고 하는 이름이라는 값을 데이터잖아요. 데이터라고 하면 우리가 뭐냐면 데이터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자료들이나 정보를 가지고 있는 추적되어 있는 DB예요.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면 우리가 뭐냐면 MySQL이나 PostgreSQL 같은 스트럭처 쿼리 랭귀지라고 하는 이제 언어가 있어요. 뭐냐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시키면 웹사이트가 있으면 백엔드화 되어가지고 그 안에 쿼리를 짜면 그 생성된 지류를 던지잖아요. 그럼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안에 있는 회원이라던가 쇼핑몰이라고 하면 주문 관리에 대한 주문 내역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방식을 할 수가 있는 게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용어인데요. 그래서 아마 백엔드에 대한 좀 중급 이상의 실력이 올라가면 나오게 되는 선생님이 차근차근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선생님이 설명해 드릴 게 뭐냐면 우리가 name이라고 하는 거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홍길동이라고 하는 데이터 값을 name이라고 하는 변수에다 집어넣고 대입을 시키는 방식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또 21이라고 하는 그런 나이 값을 데이터잖아요. 21이라고 하는 데이터 값을 age라고 하는 변수명에 집어넣어서 대입을 시킨다라는 게 정확한 표현인 거고요. 그래서 변수 대입, 즉 변수를 대입하다. 변수 대입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변수는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값을 말해서 변수라고 하는 거고 리터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변하지 않는 값을 말해서 리터럴이라고 하는 용어예요. 파이썬을 보게 되면 리스트와 튜플이 나오는데 리스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순서 있게끔 1부터 10이잖아요. 내가 1부터 10까지 프로그램을 구현해서 짜는 거예요. 1부터 10까지 출력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보자. 셀 스크립트도 만들 수도 있지만 우리가 1과 5까지의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런 방식처럼 1부터 10까지의 프로그래밍이나 1부터 5까지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처럼 활용할 수 있는 범위는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변수명을 출력하는 거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변수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변수가 이런 거구나. 변수를 통해서 변수 대입이라는 결과물을 가지면 a라고 하는 이름에 우리가 1이라고 하는 값을 넣잖아요. 그럼 대입을 시키는 거는 이렇게 변수 대입이라고 하는구나 를 알아주셨으면 여러분들은 프로그래밍에서 기초 과정인 본 과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변수와 리터럴에 대한 차이만 명확하게 알면 여러분들은 프로그래밍에서 어렵지가 않아요. 누구든지 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시게 되면 리터럴은 변하지 않는 값이라고 해서 있는 거고요. 이제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면 또 많아요. 그래서 파이썬을 가지고 웹사이트 개발하는 것도 들어가는데 하게 된다면 HTML, CSS,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왕초보 기초 교육이 들어가고 그 이후로 파이썬을 활용한 플러스크로 웹서버를 구동하는 과정이라든가 파이썬 DJ 정보를 활용해서 웹사이트를 개발하는 방식이 또 있어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코딩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볼 거예요. 혹시 뭐 궁금하신 거나 이런 거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이 1대1 질의응답이라는 과정이 있으니까 이 과정이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코딩을 배우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소스코드를 코딩하는 연습을 무조건 해야 돼요. 근데 그러나 이론적인 배경이 좀 뒷받침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코딩이나 뭐 간단한 윈도우나 리눅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커널 방식의 명령어라던가 이런 것들을 많이 숙지를 조금씩 해나갈수록 이런 쪽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 거고 특히 뭐 정보 처리나 이런 자격증이나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부분도 많이 나와요. 리눅스 명령어라던가 또 프로그래밍의 언어 우리가 웹과 눈을 얘기했던 백엔드라고 하는 개념이 있잖아요. 우리가 서버로 직접 하는 건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땅이 있잖아요. 여기 웹 서버라고 하는 거. 근데 보통 우리가 아까지 톰캣이나 이렇게 예전에는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서버를 구축할 때는 여기 WAS라고 있어요. WAS라고 WAS라고 하는 게 또 있어요. 보시게 되면 WAS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예요. 어떤 약자냐면
웹사이트를 구축하는데 내가 이 백엔드에 대한 지식이 있잖아요. MySQL이나 포스트그리, SQL이나 스트럭처 쿼리 랭귀지 데이터베이스 지식을 가지고 직접 쿼리를 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서버를 구축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웹 서버라고 하는 게 전혀 어렵지가 않은 게 일상생활에서 대지를 가지고 이 땅, 부동산을 가면 우리가 집을 구입하는 듯이 우리가 일상생활에 있는 모든 이런 대지가 이 호스팅에서는 웹 서버가 구축이 돼야 그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왕초보도 이 코딩을 배울 수 있는 이유가 일상생활을 위한 이 바닥이 있다면 기초 과정이 있잖아요. 이 기초에 집을 짓는 과정이 바로 웹사이트를 구축하는 설계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개발자로 취업하는 경우 많아요.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나 네이버에 카카오에 입사하려면 코딩 테스트라는 것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코딩 테스트라고 하는 과정이 뭐냐면 우리가 실제 그런 문제 유형이 좀 어려워요. 근데 이 어려운 거를 한 번에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이 어려운 과정을 처음부터 아까 보여드렸던 예제로 완벽하게 변수에 대한 개념이 숙지가 되면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는 거잖아요. 기초부터 시작해서 단계를 올라가는 학습이 우리가 지금 배우는 코딩, 이 아카데미에서 배우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뭐가 C 언어라던가 C#, 그리고 C++ 이런 용어가 있어요.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는데 다 단계를 올라가고 하나하나 배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은 연습을 하셔야 되고 많은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마 이런 기초, 완전 기초에 대한 왕초보 수업을 했지만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산을 넘어가는 과정이 엄청 여정이 길잖아요. 이 남은 여정을 선생님과 함께 멋지게 장식해보는 것이 어떠실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 에데인소프트 충주 코딩 체험 스페이스에 오셔서 모든 것을 체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상상이 현실이 되도록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어드리고 진로를 컨설팅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석진우였습니다. 그럼 에데인소프트로 지금 바로 한 번 더 가보실까요?